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술교육하고 창의성을 굉장히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요.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천재적 특성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의 도움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업으로 삼는 미술회사의 어떤 직업, 그러니까 디자이너나 직업 미술가들은 이런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의 영감에 의존하던가 이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술교육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제 이끌어낼 때는 아이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미술가들이 사용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오는 법을 몇 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을 사용해서 간단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이너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떠올릴까요? 자, 여러분 이 캐릭터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캐릭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드벤처 타임이란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커스믹 아울이라는 캐릭터죠.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디자이너들은 이 생각을 다 어떻게 해냈을까? 자,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일상적인 장면에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는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소변기에 비친 그림자, 저 그림자를 보고 카스믹 아울의 캐릭터를 떠올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 또는 디자인된 사물들도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었구나 하고 떠올릴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이런 아이폰에 달린 핸드폰 고리는 자연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숟가락에 보면 나뭇가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죠? 네, 고래의 모습, 고래의 이빨로 이렇게 종이를 찝는 호치키스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일상 속 사물을 다르게 보는 것은 디자이너들이 가장 즐겨 쓰는 디자인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이 넷플릭스에서 앱스트랙트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셨는데요. 앱스트랙트 1편에 나오는 일러스트레이터 크리스토프 니만이 작업들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연작들은 크리스토프 니만들의 대표적인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가위에서 여성의 신체를 연상한다든가 아니면 바나나에서 말을 연상하고 그것들을 이미지로 완성하여 덧붙이니까 굉장히 유니크한 일러스트가 되었죠.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 사물에서 어떤 사물이나 또는 사람을 연상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 언제나 겪고 있는 거죠. 뭐 자동차를 보면서 눈을 떠올린다든가 신호등을 보면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문에 난 자국으로부터 뭐 강아지의 얼굴을 떠올린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디자이너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미지로 완성해서 하나의 제품 혹은 자신의 작품의 아이디어로 완성을 합니다. 재료도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재료들을 주변에 놓고 재료를 만지거나
또한 모양을 변형시켜 보거나 이 재료의 물성을 탐구해서 그 재료 자체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디자인 사물을 보면은 이것은 강아지의 놀이터죠. 네, 놀이터인데 자세히 보시면 골판지 같은 이 성격을 사용해서 사물의 성격을 사용해서 강아지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재료들의 특정한 성격들이 바로 디자인 아이디어로 직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제품인데요. 딱 보시면 뭔가를 포장한 용기죠. 네, 이것은 한국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제품화된 디자인 제품인데요. 바로 비빔밥의 포장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생각해내지 못한 저렇게 유니크한 포장 용기를 프랑스의 비빔밥 식당 주인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저기에 보시면 저기 바람개비처럼 돼 있는 저 포장을 이렇게 돌려서 펴면 그 용기 안에 비빔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것은 사실 저 디자인한 디자이너는 일본의 종이접기, 그러니까 오리가미에서 아마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을 한 군데서 퉁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디자인한 사람 입장에서는 종이접기라는 아이디어를 비빔밥 포장에 연결시켜서 적어도 자신의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성공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펴면 용기 안에 밥이 나오게 됩니다. 글자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자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흥미로운 재제죠.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사물을 가지고 글자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헬로 스프링이라는 이 글자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보시면 다양한 봄에 볼 수 있는 꽃들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그냥 다양한 일상적인 사물 속에서 알파벳 아이디어를 찾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리보를 가지고 만든 글자라든가 왼쪽에는 지금 보니까 다양한 도구들이네요. 그쵸? 건물 사이에 비친 하늘을 가지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만든 디자이너도 있고요.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가지고 만든 알파벳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징그럽죠? 네, 인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알파벳을 만들었네요. 사이즈를 변화시키는 것도 디자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 창출법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박씨를 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을 만들었죠. 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물이나 음식물들을 사이즈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로 우리가 그 원본이 어떤 사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로움을 자아내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사이즈하고 관련된 아이디어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기보다는 디자인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맥락 속에서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 디자인된 작품 자체에서 굉장히 의외성을 찾아내면서 흥미를 느끼도록 돕습니다. 네, 귀엽죠?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을 거예요. 미술 작품에서는 올덴버그 같은 작가들이 거대한 광장에 립스틱을 설치한다던가 뭐 얼마 전에 여러분이 롯데월드나 석촌호수 올림픽공원에서 볼 수 있었던 거대한 오리 이런 것들이 사이즈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사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작품 또한 디자이너들의 영감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예술작품들을 직접 디자인 사물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 또 예술작품의 분위기를 디자인의 어떤 아이디어로 삼을 수도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발렌티노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드레스를 보면 인상주의 화가들의 모티브를 직접 의상에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그 컨셉과 또 큰 컨셉 아트, 그러니까 이제 모델 컷을 이제 그림 속의 한 장면처럼 배치해서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디자인의 컨셉을 100%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네, 이처럼 네 가지의 의상 컨셉을 보셨는데요. 각기 다른 의상들이 회화 안에 배치돼서 굉장히 미술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감을 보여줄 수 있죠. 네, 실제로 저 의상을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들은 컬러를 저 작품에서 도출하고 그리고 그 컬러를 가지고 그 작품에서 나오는 분위기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술가가 사용한 특유의 붓스트로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품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굉장히 아름다운 의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보다 직접적으로 의상의 패턴을 디자인에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스카프 디자인인데요.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 같나요? 네, 그렇게 재미있는 아이디어인가? 굉장히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코드 디자인을 응용해서 만든 스카프라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멋있죠? 네, 이렇게 디자이너들은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토 디자인의 이 국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굉장히 재밌죠? 네, 이 오토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주방용품 같은 일상적인 사물을 디자인하는 이스라엘 회사인데요. 캐릭터를 가지고 그 특정한 일상생활에 배치를 해서 재미있는 사물을 디자인합니다. 이 국자의 이름은 네시예요. 네, 그래서 네시는 모두 아시죠? 네스호에 사는 전 상상 속의 괴물인데요. 네시를 이렇게 커다란 냄비 속에 담가서 마치 머리를 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구데타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알려진 캐릭터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또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먹는 계란 노른자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아마 이 캐릭터의 매력은 계란 노른자를 캐릭터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보다 어떤 저는 척 늘어지는 게으른 느낌을 노른자에 퍼진 장면에서 연상했다는 그런 점이 재미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단지 캐릭터를 어떤 상상할 때 모양 자체만을 갖다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관찰하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캐릭터로서 구현하는 것이 훌륭한 디자이너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최근에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원천이자 디자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거 굉장히 재밌죠. 네, 차를 우려내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상상도 못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살려줘 라고 손을 뻗치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찻잎이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물에서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아이디어인데요. 네, 생각해보니까 약간 섬뜩하기도 하네요. 네. 이런 펀 디자인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졌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구석에 쭈그리고 있는 사람 머리에서 화분이 자라는, 나무가 자라는 그런 귀여운 모습의 화분을 연상한다든가
네, 이런 경우는 포스트잇을 붙여내면 붙여낼수록 아저씨의 머리가 벗어지는 그런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현상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펀 디자인들은 대개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품화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물입니다.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직접 디자인 사물들을 배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도 꽤 잡동사니들을 모으는 것을 좋아해서 집에 있는 이런저런 사물들을 긁어 모아서 집에 있는 한 코너에 배치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네, 놀랍게도 모두 제가 가진 물건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찾아보면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수집한 집안에 다양한 잡동사니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그것들을 한 코너에 몰아서 전부 다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 놓으면 되게 상상치 못하게 주요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뭐가 많죠? 이렇게 사물을 모아놓게 되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그런 사물들이 한데 모아지면서 조합을 이루어내고 또 사이즈에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조합을 만들어내고 아이러니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서 저기에 보시면은 도자기 병과 물고기가 있죠. 아마 능력 있는 디자이너라면 저 두 가지만을 가지고 어떤 일러스트를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목각 인형으로 만든 필이라든가 뭐 토토로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자기 인형과 뭐 작은 후추 가는 기계라든가 또 여러분이 여행을 다니면서 수집한 자석들도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제 굿즈라는 전시회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작은 사물들을 모아서 한 코너에 전시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조그만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데요. 우리도 미술 시간에 이런 사물들을 작게 만들어서 전시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디자이너들의 전시입니다. 미술가들은 그렇게 큰 작품만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작은 사물들을 그려서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술 수업에도 응용할 수가 있겠죠? 네, 사이즈가 다양한 작은 사물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저렇게 전시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수업에서의 전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창안할 때 기억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완벽함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창안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완성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데 완벽함을 추구할수록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디자인은 사소한 아이디어를 버리지 않고 조금씩 완성시키고 보완해 가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유는 제안에서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줄 때 모든 것을 다 주고 자,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 뭐 오늘은 사각형으로 인물 디자인을 해봅시다 라든가 오늘은 원 안에서 떠올릴 수 있는 사물들을 찾아보자 라든가 글자 디자인을 할 때 자연물을 이용해 보자 라든가 특정한 제한점을 줬을 때 오히려 그 제한점 안에서 굉장히 많은 깊이를 가지게 되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제한이 없을수록 상상력은 오히려 제한이 되거나 굉장히 피상적인 아이디어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세요. 네, 아이디어를 창안할 때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카페로 이동해서 공부를 하듯이 디자이너들도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요. 그만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까 보신 디자인 아이디어 코너를 구성하는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던 사물들을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곳에 간다든가 뭐 책이 많은 곳, 사물이 많은 곳, 백화점, 뭐 미술관 이런 데 많이 가는 것이 또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자, 이것도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디자인은 뭐라도 해놓고 보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더 많은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 이거 해도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 않고 일단 저질러 놓고 해보면은 뭐 그거를 저지른다고 해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디자인 아이디어에 도전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 아이디어는 하나의 완벽한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작은 아이디어 스케치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학생들과 수업할 때에도 항상 제공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움으로써 채운다는 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이야기인 것도 같고 도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도 같은데요. 진짜로 비움으로써 채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저거 다 취하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비우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 하나를 취할 때 그 아이디어가 빛이 나게 되죠. 사실 초보자들이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단 하나의 아이디어 혹은 컨셉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심화시키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창출법입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의 뇌는 합칠수록 더 강해지죠.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모일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요. 저의 부족한 아이디어가 또 친구로 인해서 또 나의 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합쳐지고 또 다시 재구성돼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협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거나 밥을 먹을 때 또 혹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도 갖가지 영감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좋은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영감을 놓치지 않고 메모를 하거나 스케치를 해서 그것들을 모아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지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수업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할 때 혹은 뭐 책을 쓰거나 뭐 여러분이 어떤 크리에이터가 돼서 뭐 방송 같은 거 한다든가 이럴 때 이런 아이디어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크리에이터들 또 훌륭한 작가들은 이런 일상생활 속의 영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훌륭한 작가나 창조자들은 메모가 습관화되어 있다고 하죠. 이것들은 이 메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영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일상생활 속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한번 아이디어 사냥을 나가봅시다. 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보시고요. 다른 사람의 작품 이미지로 가득 찬 책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대형 서점에 해외 서적 코너 혹은 디자인 코너들에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평소에는 그냥 후루룩 넘겼다면 내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찾겠다. 내가 일러스트를 그리겠다. 내가 핸드폰 고리를 디자인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빈 종이에 빠르게 스케치를 하고요. 커피를 마시고 또 확인하고 다시 크로키북에 그리거나 메모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소화시켜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의 최종 미션은 사물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크리스토프 니만의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이 사물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수업은 제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랑 즐겨 수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과서에는 이 사물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하고 연관된 수업이 3, 4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토프 니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번 아이디어 발상법을 훔쳐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 속엔 어떤 사물이 숨어 있나요? 네, 양말을 보고서 공룡을 떠올렸죠? 네, 이 작품에서는 잉크병을 카메라로 연상을 했습니다. 누구나 잉크병에서 카메라를 연상할 수도 있는데 디자인이란 그걸 구체화하여 시각화시키는 거겠죠. 자, 물론 나는 니만처럼 그림을 잘 못 그려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콜라주라든가 뭐 복사된 사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손으로 그린 그림이 사진으로 만났기 때문에 더 어떤 굉장히 부조화 속에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열쇠 꾸러미를 새의 머리 깃털처럼 보여주고 있죠. 자, 오른쪽은 귤을 아저씨가 이렇게 배가 나온 저 배꼽을 연상을 했네요. 네, 보면 볼수록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바나나에서 연상할 수 있는 말의 뒷모습이라든가 붓을 세워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것은 마치 여자들이 치마 같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장난 가끔 치는데요. 거기에서 그림으로 완성하는 것은 작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컴퍼스를 가지고 펭귄을 연상한 귀여운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의 사물을 관찰하고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있는 사물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것이 어떤 이미지를 연상이 되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위에서 보시고 아래에서 보시고 옆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어떤 사물을 선택하셨나요?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물들은 평소에 다 용도를 가지고 있는 사물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또 크리스토프 니만의 접근법에서 봤을 때 굉장히 또 다른 사물로 보이기도 하죠. 자, 먼저 사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리저리 돌려보고 다양한 방향에서 살펴보고 사물의 일부만 봐도 좋습니다. 자, 어떤 모양이 떠오르나요? 자, 니만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친구들이랑 이 아이디어를 나누어 봐도 좋습니다. 자, 모두 생각해 보셨으면 여기에다가 생각을 덧붙여서 여러분만의 일러스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물을 종이에 붙이고 또 연상되는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그려봅시다. 마지막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완성한 사진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와 보시면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디자인과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발명교육이나 과학 수업에서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시각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것들이 의외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디자인 사물이라는 방식으로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발상법들을 여러분이 미술 수업이나 또 다른 수업에서 활용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